자, 그럼 이번에는요, this meth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ethod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일단 두 개의 예제를 짜볼 텐데요. this method에 대해서. 일단은 섹션도, 패키지도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키워드가 아니라 this method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S01이라고 하겠습니다. 섹션 05의 this method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this method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해놓고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this method의 문법적인 특징을 좀 알아볼 거예요. 문법적 특징과 의미라고 할게요. 자, this method는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성자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생성자의 첫 줄에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클래스 A라고 일단 쓸 거고요. 일단 생성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라고 생성자를 만들 거고요. 시스템 옵션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 첫 번째 생성자라고 쓰겠습니다. 생성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요, this method를 쓸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생성자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쳐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고요. 이번에는 int 값을 받는 생성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얘는 이번에 두 번째 생성자라고 쓸게요. 그럼 생성자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A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AA는 UA 이렇게 불러도 객체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AA는 UA 하고 나서 3, 4, 7 뭐 이런 식으로 int 값을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his metho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그게 this method잖아요.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 호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내가 여기 두 번째 생성자에서는 첫 번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생성자에서는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생성자에서 내가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한다. 두 번째 생성자에서 첫 번째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다 this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A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줄에는 this가 실행되는 거죠. 이 this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 호출합니다. 그럼 어떤 생성자 호출할까요?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this라고 하는 게 내 거를 얘기하는, 내 생성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생성자는 이름이 뭐예요? A죠. A밖에 없잖아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this라는 글자 대신에 A라고 하는 글자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생성자를 호출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생성자가 뭔데? 이거죠. 첫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this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안 하고요. 만약에 첫 번째 생성자에서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this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놈을 호출하고 싶어. 이놈을 호출하고 싶으면 여기 this라고 하는 거에다가 A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뭘 호출하는 소리입니까? A에서 이걸 호출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럼 자기가 자기 호출하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놈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다가 3이면 3, 7이면 7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this라고 하는 놈이 A로 바뀌게 되면 A 하고 나서 int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될 테니까 이놈이 호출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3,4라고 써볼게요. 자, 이런 걸 호출하려면 이게 A로 바뀔 테니까 그러면 3,4 다시 말해서 int 값 두 개를 받는 생성자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this method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호출하고 싶은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여기다가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쓸게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호출하는 생성자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삭제하고요. 다시 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자는 첫 줄에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성자 속에서만 들어올 수 있고요. 생성자의 첫 줄에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생성자의 첫 줄에만.
수 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생성자 안에만 올 수 있고요. 첫 줄에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X 하고 나서 밑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인하는 거 보이시나요? 예, 두 번째 줄에 못 옵니다. 첫 줄에만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자,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나중에 다시 지우겠습니다. 보이드 abc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this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생성자 안에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자, 그냥 주석 처리만 해놓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클래스 A 안에는요, 생성자를 두 개 만들어 놨고, 그 생성자에서 this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면 그냥 첫 번째 생성자 호출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렇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행되면서 첫 번째 this가 먼저 호출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호출됐다는 소리예요? A 생성자가 호출됐다는 소리니까 이놈이 먼저 호출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생성자로.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첫 번째 생성자가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가 출력될 겁니다. 두 번째 생성자만 호출하면 두 개가 다 호출될 거라고요. 이해가 가셨죠?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2번. 샵 1번은 객체 생성 정의죠. 클래스 정의죠. 샵 1번 클래스의 정의. 2번 객체 생성할게요. 자, 객체 생성. 상성자가 두 개니까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ew a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생성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생성자 얘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호출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는 new A 하고 나서 그냥 3을 출력해 볼까요? 그럼 3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생성자니까 얘가 호출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this가 먼저 호출될 테니까 얘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두 번째 호출될 테니까 여기에선 두 개가 다 호출될 거예요. 첫 번째 생성자도 호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가 또 호출될 겁니다. 생성자. 자, 이해하셨죠?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생성자고요. 여기다가 한번 하나 띄워볼까요? 시스템 아웃션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첫 번째 생성자 하나만 나오겠지만 두 번째를 호출하게 되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this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일이 있습니까? 네, 그게 있기 때문에 this라고 하는 문법적 요소가, this 메서드라고 하는 문법적 요소가 나온 겁니다. 자, 그게 이 메서드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서브 패키지는 ex02번으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this 메서드라고 할 거고요. 언더바 2번으로만 인덱스를 바꾸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해 놓을 거고요. 자, 이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메서드를 사용하는, 정확하게는 뭐 this, 여기다가 생성자 4개 변수라고 할게요. 자, 이 this 메서드 활용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활용.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필드 하나 만들 건데요. M1, M2, M3, M4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4가지의 필드를 만들었어요. 4개의 필드를. 자, 그리고 A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A 생성자 안에서 M1이라고 하는 값은 1. 그 다음에 각각 이 4가지를 초기화했습니다. 자, 생성자가 하는 일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객체 생성이 있고, 객체 생성한 이후에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객체 생성한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정의한다고 했는데, 그때 해야 될 일들의 대부분이 필드를 초기화, 대표적인 일이 필드를 초기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라고 초기화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생성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성자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꿀 거고요. 자, 이번에는 int a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만 a로 바꿀게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2, 3, 4는 동일해요. 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성자를 하나 추가할 텐데, 이번엔 생성자가요.
int b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를 추가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건 생성자 오버로딩이죠. 생성자가 몇 개고 상관없습니다. 시그너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드가 4개를 초기화하는 건데 첫 번째 생성자는 1, 2, 3, 4로 초기화한 거고요. 두 번째는 1, 2, 3, 4로 초기화하는 거랑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매개 변수로 넘어온 거를 첫 번째 M1에다 집어넣는 것만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M1과 M2에다가 각각 넘어온 A와 B를 넘겨준 거, 요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필드를 4개만 표시했는데 만약에 필드를 10개 표시했다라고 치면 이 밑으로는 다 지금 동일한 중복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 디스 메서드가 필요한 이유가 벌써 감이 오시죠? 실제로 필드를 초기화하는 게 생성자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내가 초기화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각각의 생성자마다 그 초기화를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른 것만 추가적으로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A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print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냥 각각의 필드 값을 출력하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고요. M1부터 시작해갖고 M2까지, M1부터 M2까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출력할게요. 4줄을 차례대로 출력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는 각각의 생성자 3개에서 동일하게 중복되는 코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대로 또 매개 변수가 입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나누어서요. 이번엔 클래스 B를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클래스 A라고 하는 거 만드는 거 대신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디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B라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하게 만들 겁니다. M1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B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생성자 이름은 B가 되어야 될 테니까 B로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럼 B라고 하는 놈은 그대로 둬요. 자, B라고 하는 놈은 그대로 두는데 이 두 번째 이놈과 첫 번째 생성자는 차이점이 뭡니까? 이 놈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M1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가 this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 놈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this 메서드라고 하는 요 첫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게 A라고 하는 놈은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A 생성자, 다시 말해서 A 이렇게 생긴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놈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 놈이 호출되면 1, 2, 3, 4가 세팅이 끝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1, 2, 3, 4가 세팅이 끝난 상태에서 M1만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넘겨받은 A 값으로 넘겨받으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가 이만큼의 코드로 바뀐 거죠. 딸랑 2줄 줄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드가 만약에 10개라고 한다면 10줄이 2줄로 줄은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M1과 M2가 A랑 B를 받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요. 뒤에 거는 생략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this라고 쓰는 순간에 A라고 하는 이 생성자가 호출될 테니까 A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1, 2, 3, 4가 세팅이 끝나고 다른 거 2줄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한 8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나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보다는 제가 만약에 this 하고 나서 A를 호출하게 되면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첫 번째 받은 A 값을 가지고 호출하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A로 되어질 테니까 A 하고 나서 int 하나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잖아. 위에 거가 아니라 두 번째 줄이 호출될 거란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줄이 호출되어지면 실제로 내가 넘겨받은 A 값 가지고 M1이 세팅까지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M1까지 끝난 겁니다. M1은 A고 그 다음에 3, 4까지 호출된 여기까지가 다 세팅이 끝난 게 바로 요 this A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시 말해서 B 요 두 번째 생성자와 세 번째 생성자의 차이점은 뭐만 달라요? 예, M2는 B라고 하는 거 요것만 다르잖아요. 요것만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세 줄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2줄로 끝나겠죠. 둘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100점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8, 90점은 그래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이 A라고 하는 코드는 각각 모든 생성자에서 필드를 초기화한 거고, B라고 하는 놈은 디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훨씬 더 간략하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필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초기화해야 될 필드가 많을수록 극단적으로 B라고 하는 코드가 간략하게 보일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A랑 B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랑 지금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A라고 하는 클래스를 B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디스 메서드를 가지고 간략하게만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메서드가 생성자가 3개니까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각각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3가지 객체 생성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는 디스 메서드를 미사용한 경우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디스 메서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럼 첫 번째가 A 클래스고 두 번째가 B 클래스죠. 자, A1은 new A. 자, 이런 생성자도 있었고, A2는 new A 하고 나서 뭐 숫자 3, 뭐 숫자 10이라고 할까요? 10. 자, 이런 것도 있고요. A3는 new A 하고 나서 이번에는 10, 20. 다시 말해서 int 하나를 받는 생성자, int 2개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각각 내가 값을 넘겨줬으니까 10, 3, 4,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각각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print 이렇게다 그냥 쓸까요? A1.print, A2.print, A3.print. 자, 결과는 다 동일하겠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실행시키면 첫 번째 건 너무 좀 보기가 그러네요. 여기를 M1, M2를 다 프린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조금만 띄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줄만 좀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시키면 첫 번째 건 1, 2, 3, 4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10만 들어갈 거고, 세 번째는 10과 20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B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B, this를 사용한 클래스를 보도록 할게요. B로만 바꾼 거죠, B로만. 자, 그러면 B, 아이고. 자, B, 자, B로 다 바꿨고요. 여기도 다 B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A 클래스랑 B 클래스랑은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 차이점은 없고요. 디스 메서드를 사용한 것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결과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B라고 하는 클래스는 디스 메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략하게 여러 개의 필드를 한 번에 초기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 이 예제를 통해서 디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호출할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드를 초기화하는 것, 필드가 많으면 디스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간략하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스 메서드까지 해서 메서드의 모든 예제를 알아보셨습니다. 메서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서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내부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요. 배열 매개 변수를 갖는 메서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료용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경우랑 참조 변수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어요. 자, 메서드도 오버로딩이 가능하고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했었습니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플렉서블 사이즈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요. 매개 변수로 데이터가 하나 넘을 때, 두 개 넘을 때, 세 개 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int string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조금 매개 변수의 형태가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가변 배열로 내가 매개 변수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배우셨고요.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여러 개 오버로딩 되어져 있으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도 여러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든 게 this 메서드라고 하는 것과 this 키워드와 this 메서드 마지막으로 배우셨습니다. 자, 메서드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내부 구성 요소들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클래스의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좀 반복해서 메서드 전체적인 내용을 예제들은 되게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이 예제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